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를 보면요. 도구를 골각기와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골각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골각기가 뭐냐면 뼈골. 사람 뼈겠습니까? 무슨 뼈겠어요? 동물의 뼈. 동물의 뼈를 이제 가지고 동물의 뼈 어떻습니까? 뾰족하잖아요. 뭐 치아도 있고 맘모스 뿔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골각기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바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먹도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주먹도끼는요. 바로 만능석기예요. 만능석기. 그래가지고 뒷장에서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만능석기를 가지고 뭐 합니까? 뭐 동물도 사냥하고 그리고 뭐 뿌리도 캐고 그리고 뭐 그걸로 가죽도 찢어서 막 옷도 만들려고 하고 그냥 모든 만능석기입니다. 그리고 찌개, 팔매돌, 찌르개, 승배 찌르개 등으로 이제 다른 이제 사냥용 무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키워드로 주먹도끼 하나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조리용으로요. 글개랑 밀개가 있습니다. 이 글개와 밀개는요.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주먹도끼보다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각이 서 있지 않죠? 날이 서 있지 않죠? 그래서 조리용으로 맞게 만든 것이 바로 글개와 밀개입니다. 자, 보시면 도구는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는요. 한 개의 큰 석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만능이라고 한 거 있죠. 그래서 주먹도끼가 바로 이 전기 시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 보면요. 격지, 그러니까 돌조각이에요. 격지가 돌조각인데요. 이것을 손질을 해요. 손질해서 좀 더 아까 보시는 글개가 손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질을 해서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주먹도끼로도 막 조리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중기가 되어서는 격지를, 그러니까 돌조각을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후기에는요, 쐐기를 이용해서, 쐐기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구, 망치 같은 거 때릴 때 두는 이제 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쐐기를 이용해서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든 겁니다. 돌날 격지는 무엇이냐? 격지는 돌조각이라고 했죠. 돌에 날이 서 있는 돌조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찌개 등이 있고요. 중기에는 글개와 밀개, 그리고 후기에는 승배 찌르개가 있습니다. 자, 출제위원이라면 아까 우리 봤을 때 찌르개라고 있죠. 이 찌르개는요. 전기 혹은 이 중기 정도에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라면 이 승배 찌르개와 찌르개를 가지고 말장난치면은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후기에 이 승배 찌르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키워드로 하나만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를 보면요. 원시 시대였기 때문에 수렵, 즉 사냥과 어로, 채집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렵과 사냥 그리고 어로 채집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동사회를 하게 됩니다. 이동사회를 하는데 자, 사냥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사냥을 하려면 혼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해야 됩니까? 당시에는 빙하기 시대예요. 빙하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큰 동물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무리로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무리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동하며 어로와 채집을 했습니다. 자, 채집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곳에서 맨날 열매 떼고 하면은 열매가 나무에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채집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는 평등사회로 어떤 지배자나 어떤 대장이 나오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던 그게 구석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거를 보면요. 동굴, 그리고 바위그늘, 그리고 강가 근처에 막집을 지었는데요. 올해 시험 1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료의 키워드가 강가 근처의 막집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굴과 바위그늘 뿐만 아니라 강가 근처에 막집을 짓고 살았으며 이것은 막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동 생활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막 지은 집이에요. 왜냐? 이동생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왜 정교하게 집을 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집을 지어서 이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당시는 사냥이 중요했겠죠, 당연히. 고기를 먹고 우리가 막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려면 사냥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냥을 번성하는 의미를 가진, 이제 주술적 의미를 가진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을 이용해서 한 조각품을 가지고 이제 신화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냥 믿는 뭐 태양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신화태 이제 기원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뭐 이제 신앙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앙까지로는 볼 수 없고 그냥 자기 자신들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했던 그냥 행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시 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 본격적으로 나타나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신앙 정도는 아니고 그냥 주술적 의미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먹도끼 보셨죠? 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다? 만능석기이다. 그래서 사냥도 하고 뭐 이제 채집하는 데도 사용하고 이제 뭐 뿌리를 캐거나 뭐 조리를 하거나 전기에는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그러다가 중기에 들어서 글개가 등장을 하는데 글개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밀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진은 안 보여드렸지만 지금 교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글개 같은 경우에는 주먹도끼와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뾰족하고 뭉툭한 거에 대한 차이로만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후기의 대표적인 도구 승배찌르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승배찌르개는 무엇이냐? 바로 창의 용도로 사용됐어요. 창. 여기에 막 이렇게 당시 실은 없었으니까 뭘로 했겠습니까? 뭐 가죽으로 해가지고 뭐 끈을 엮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달아가지고 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승배찌르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의 주요 유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주요 유물들이 어디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바로 유적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 유적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필수로 알아야 될 부분을 좀 교재에서 좀 빼서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함경북도 끝자락에 있는 이 종성 있죠? 이 종성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최초, 최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 혹은 최고가 뭡니까? 제일 좋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제일 오래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의미가 훨씬 높기 때문에 출제 비중도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는 어디? 바로 종성 동관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종성 아래에 있는 이 웅기에서, 웅기 굴포리에서 북한 최초로 구석기 유적지를 발견합니다. 한반도 최초는 종성 동관진, 북한 최초는 어디? 웅기 굴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천 승리산 동굴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승리산인이라고 해가지고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승리산인이에요. 이 승리산인이라고 해서 한반도 최초의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인골로는 최초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선사시대 사람 중에. 그래서 이 승리산인이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상원 검은모루 동굴은 제가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물이나 이런 건 안 알려드리겠고 그냥 요 정도도 하나 더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남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연천전곡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연천전곡리는요, 뭐냐?
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 이제까지 유럽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 니네는 역사가 후져가지고 아슐리안 주먹도끼도 안 나왔잖아. 니네 역사는 구석기도 없었어. 자, 이렇게 폄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미군 중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고고학 전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연천 전곡리에서 그냥 걷다가 강가에서 그냥 걷다가 그러니까는 걷다가 그냥 돌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이제는 주먹도끼가 발견되고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 때문에 연천 전곡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제천 전말동굴 그리고 제천 창내 그리고 정도는 이제 따로 알고 계시면 되고 단양 궁굴과 수양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궁굴과 수양계 단양 궁굴에서는요 한반도 최고의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최고라는 말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다가 아니라 뭐다? 가장 오래된. 우리 한반도에서 단양에서 보니까 이 유적지가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언제다? 약 70만 년 전이라는 것을 이 유적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청원 두루봉동굴을 보시면 흥수아이가 나옵니다. 자, 이 흥수아이는 무엇이냐? 자, 김흥수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이 흥수 아저씨가 두루봉동굴을 들어갔는데 뼈 조각이 있네? 뭐야 이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보를 했죠. 그래서 이게 구석기에 살았던 5살에서 한 7세로 추정되는 아이의 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김흥수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 아이를 흥수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흥수아이 정도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도 되고요. 다음은 공주석장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 최초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최초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최고는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다시 한번 보면 최초로 어디 한반도에서는 최초가 종성 동관진이고 북한의 최초로 발견된 거는 구석기 유적지는 웅기굴포리고 남한에서 최고는 단양 금굴 그리고 최초로 구석기 유적지가 바로 공주석장리입니다.